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미온 2024에 변경되고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영상으로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루미온 2024는 기존에 부족했던 레이트레이싱의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적으로는 크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설명할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시간으로 영상 렌더링 할 때는 거의 5배 정도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이렇게 작동하는 법은 기본 루미온 2023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바뀐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 그 저장하기, 빌드 모드, 사진 모드, 영상 모드, 파노라마 모드. 요 모드가 기존 버전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었어요, 사실. 아마 요거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개발자들이 아마 다음 버전에 기능을 더 넣으려고 여기에 자리를 확보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요게 여기 요 메뉴의 옆에 보면은 설정 기능이 있었는데 그 설정 기능에 보시면 설정 기능이 아이콘이 왼쪽 하단으로 떨어졌어요. 예, 좀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세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번 샘플 예제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제 중에 이제 한번 이번에 많이 썼던 것들 말고 이제 시간의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요 루미온 컴피티션 우승자 작품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양은 이제 기존 전에 있던 루미온 2023과 동일합니다. 하드웨어적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서 쓰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포스 RTX 1000번대 모델, 2000번대부터 하드웨어를 지원하는데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작동은 되긴 됩니다. 다만 레이트레이싱이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로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라데온 제품을 쓰시고 있는 분들은 6000대 쓰셔야 되는데 그 전에도 5000번대 쓰실 경우에는 동일하게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12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이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거의 10년 지금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 모델은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텔 아크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 그런 통합 보드에서는 작동은 안 되고요. 루미온은 이제 하드웨어적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양을 좀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거는 요 부분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여기 스타일을 보시면요. 여기에 여기 이제 사진 모드라든지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일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용자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클릭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제 인테리어 알트라고 해가지고 레이트레이싱 있는 게 이제 하나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레이트레이싱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버전에서는 아마 큰 의미는 없었거든요, 사실요. 그거 하나만 되고 나머지가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거 이제 그 날짜를 정하는 그 스타일이고 8개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수정을 자기가 원하는 데 바꿀 수가 있는데 요 설정 값들 있죠. 저녁, 주간, 야간 요 이름에 맞게끔 어떤 효과는 바꾸지 못하는, 없애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물론 전에도 똑같았고요. 사용자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다 세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요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있죠. 사용자 스타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용자 스타일로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용자 스타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 다 끌 수가 있어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제 그냥 알아서요. 귀찮으니까 끄는 것도 되죠, 이렇게. 사용자 스타일이 아닌 경우에는 몇 개는 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모든 걸
본인만의 스타일을 바꾸시려면은 그 스타일 중에서 첫 번째 걸 쓰셔야 되고요. 나머지 8개는 딱 정해져 있는 컨셉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바뀐 게 있고 이렇게 해 볼게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여기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있죠?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거예요. 바뀌었다기보다도 완성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전에는 이제 요거 이제 그 사용자 지정 이런 건 없었고 여기 샘플하고 바운드 수 그다음에 요게 간단하게 반딧불 필터 요거 반딧불 그죠? 파이어플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요. 디노이저 요거만 요 밑에 건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요거를 사용자가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사용자의 템플릿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미리 세팅된 값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광 완전 광 추적된 유리라는 거는 여기 유리에 보면은 이제 굴절률, 뭐 굴절, 반사 이런 것까지 개선되고 예상까지 연산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요거를 켜게 되면은 렌더링 속도는 쪼끔 느려지고요. 요거를 끄게 되면은 좀 빨라져요. 디노이저 기능은 그 뭐 하드웨어 제공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쓰시는 게 예 이미지도 좋고 이게 워낙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쓴다고 해서 뭐 속도가 많이 느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레이 트레이싱 요 부분이 완성된 건데 이게 전에는 0.9 였거든요. 지금은 0.9 라는 꼬리표를 뗐고요.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거가 뭐가 바뀌었냐 했을 때 한번 좀 봐 드릴게요, 이렇게. 샘플 예제 중에서 이걸로 해 볼까요? 이걸로 한 하프만 가지고. 자, 화면이 열려졌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 트레이싱이 바뀐 것 중에 전 버전에서 안 됐던 기능 중에 뭐냐면은 없네. 요거를 좀 해 볼게요. 여기 이제 재질에 보시면은 유리가 있거든요. 유리가 지금 흰색이죠. 흰색인데 그냥 빨간색으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요. 빨간색으로 바꿔 놓으면 전 버전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화면을 이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이제 이 햇빛을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한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내 쪽에 초점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죠? 초점을 빼고 스카이도 빼고 태양 계산에 그거 가지고 위도는 그 뭐 상관없고 노스 옵션 있죠? 요거 가지고 그림자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빛이 들어오도록 됐네. 이렇게 요 정도로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버전에서는 이제 요게 색육은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 유리가 안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이제 요게 된 거예요. 요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료 부분에 보면요. 빌드 모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인제 여기 에뮬레이티드 시크니스라고 해 가지고 요 두께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 기능들. 요 유리 부분에서 쪼끔 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이게 쪼끔 더 뭐랄까 좀 확률이 기능을 좀 더 강화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에뮬레이티드 시크니스. 이게 가상으로 두께를 주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델 데이터로는 그대로인데 렌더링 했을 때 이제 요렇게 보여주는. 요게 좀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인데 먼저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은 못 느끼죠. 이게 렌더링 해 봐야 아는데 이렇게. 이게 좀 밑에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색깔 섞여 있는 파란색이랑 좀 섞이는 이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느낌 음.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요런 게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뀐 게 이제 렌더링하는 그 화면 있죠. 화면에 그 그리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일단 요거 설명드리고요. 여기 전 거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그리드 오버레이 변경이라 해 가지고 요게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보이죠? 이게 약간 사선으로 돼 있는 거 격자 나와 있고 일종의 구도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카메라에도 보면 LCD 화면에 요걸 표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약간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요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요걸 임의적으로 뭐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보는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면 아래 캐스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S 그 기능인데 SS 서브 사이드 스캐터링 SSS라고 그러죠, 보통. 전 버전에도 그 기능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레이트레이싱에서 적용은 안 됐었거든요. 여기 만약에 요런 거에서 그런 재질인가? 요거 이제 표면 아래 스캐터링 요 기능이에요, 요게. 요게 전에도 되긴 됐었는데 기능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레이트레이싱 적용이 안 먹힌 상태로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기능은 있는데 뭐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안 됐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이미온이 한 8점대 버전이 나오면서 그 기능이 됐었는데 한동안 또 레이트레이싱 때문에 안 되다가 다시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것도 역시 지금 레이트레이싱의 기능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이 추가된 건 아니고 안 되겠던 거를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됐고 스타일 됐고 포지셔널 레이트레이싱 생유리 효과 됐고 예. 요게 이제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게 좀 완성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목류 나무들 같은 거 있죠. 전에도 이제 외부에 이제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나무가 많이 있을 때 웨이트레싱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렌더링 퀄리티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개발팀에서 어떤 트릭을 썼냐면은 너무 레이트레이싱 속도가 느리니까 외부의 수목류에다가도 다 하게 되면은 이 수목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잎사귀가 너무 많잖아요. 요게 이제 난반사가 되게 심한 거예요, 연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2024에서는 자체적으로 요 수목류에는 레이트레이싱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예 집어넣은 상태로 라이브러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발자 팀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거의 5배 빨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카메라 설정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요거 있죠? 설정해 보시면은 입력해 보시면은 없던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입력이라고 해 가지고 요 루면 자체를 쓰는 거고 스케치업, 레빗, 라이노 3가지가 있죠. 스케치업이라든지 저희가 레빗은 없는데 라이노에서 썼던 카메라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이런 기능인 것 같은데 안 해 봤거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라이노를 먼저 해 볼게요. 라이노보다도 스케치업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이제 이걸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요렇게 본 모습 이렇게 요렇게 사선으로 본 모습인데 요거를 한번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은 요걸 한번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져온 모델에 배치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새 모델 가져오기 A라는 거에
저는 이로 놓고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화면하고 스케치업 화면이 좀 다르잖아요. 카메라 화면이 그렇게 되는지 클릭을 해서 입력에 요거 스케치업. 한번 요건 모델 단계니까 그렇고 화면을 봤을 때 지금 안 됐었구나. 예.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시스템에 해라. 안 되는데. 예, 이 기능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라이브 싱크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요. 이 루멘하고 라이브 싱크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스케치업도 되고 레빗도 되고 뭐 라이노도 되는데 이 라이브 싱크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 저처럼 이제 라이노도 켜 놓고 스케치업도 켜 놓고 레빗도 켜 놓고 그랬을 때 각각의 데이터를 전부 다 라이브 싱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의 루멘의 데이터가 다 섞여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은 이 카메라 보는 방향이 어느 것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루멘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루멘 내부에 보시면요. 환경 설정의 인풋 입력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중에서 뭘 가져올 것인가를 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브 싱크가 됐을 때 화면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차 인테리어인데, 이게 아마 루멘 2024 버전에, 2024 버전은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예제에서, 예. 제가 요거 전문 영상에도 했었는데, 적으로 한번 훑고 들어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좀 HDR 이미지처럼 요 과정은 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별도로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범용적인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 같은데 루멘 자체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완성을 했거든요. 이제 루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인데 그걸 루멘에 채택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샘플이 있을 때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작업한 사람은 아마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이 프로젝트는 주로 이제 그 건축에 좀 맞춰져 있어요. 건물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데 여기 건물에 보시면은 이제 특히 야간 환경에 보면은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하려면은 이게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그림을 넣어서 하는 작업자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실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거 다 그림이죠. 이거 이제 기존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게 그림이라는 게 티가 나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예. 이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봤을 때 이렇게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림을 하나 넣긴 넣는데 일종의 3차원 공간이 있는 그림이에요. 평면 이미지인데 카메라를 돌림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방향이 보여주는 그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시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효과에 보면 그 기능이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시차 인테리어라고 해 가지고 총 20개 정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렇게 해 볼게요, 요렇게. 요게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화면이 아니라 이쪽으로 되겠네.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됐어요. 이거를 일정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됐네. 됐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예, 공간이 느껴지죠? 이렇게 안에 들어갔고 너무 올라갔으니까 좀 떨어뜨리고 좀 네, 됐네요. 이 정도 됐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일종의 편법이거든요. 그냥 사진 그림 있는 그러니까 사진 있는 그냥 하나의 빌보드 같은 건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우스를 가지고 지금 벽면에 오른쪽이 보이잖아요. 이쪽은 안 보이죠, 이쪽 벽면은. 그런데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3차원 공간의 이미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요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인테리어 작업을 아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젝트 관계상 인테리어 자체가 기본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맞췄네. 예, 요렇게요. 요렇게. 천장까지 다 보이죠, 내부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패럴렉스라고 그래 가지고 패럴렉스 이펙트, 시차 우리말로는 시차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루미온 2024에 추가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작업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7 개 정도의 새로운 기능을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루미온 2024 버전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완성이 됐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시간 렌더링 보시면요. 여기 그 자세히 보시기에 디노이저 저기 끄다 켰다. 이게 아마 그 껐다 켰다 요 기능만 있는데 아마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루미온 본사 개발팀에서 화면 보여준 영상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요게 그거는 이제 개발 도중에 있던 화면이고요. 그 NDR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켰다 저렇게 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정식 버전에서는 그 기능은 없고요. 그냥 그 루미온 자체가 알아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 주게 하는 예, 그런 걸로 좀 오토매틱한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상하고 좀 다르다. 이게 좀 뭐 영문 버전하고 한글 버전이 다르냐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은 다 동일한데 정식 버전에서는 이제 좀 인공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미온 2024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